붕어들이 이 돈 빨리 물려주고 나면 너 TV에서는 왜 좋게? 이번에 생각해 볼 주제는 나이 든 분들의 영원한 고민 중에 하나죠. 이게 자식이 나 죽기도 전에 빨리 와서 재산 물려달라. 나 사업에 어려움 겪었으니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다. 뭐 이런 부탁을 해왔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한 대처가 되겠는지,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법률적인 지식, 또 생활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제가 뭐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시나리오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고민을 겪고 있는 분은 최연실 씨입니다. 1952년생이고요.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최근 장남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남이 지금 최연실 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미리 상속해달라 이렇게 하고 막 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연실 씨는 나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 떨어져서 농사 짓지 못할 때가 되면 이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활용해서 연금을 받아서 손 벌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연실 씨 자산 내역은 거주 중인 집이 시가 2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융자되어 있습니다. 농지, 지금 이제 자식이 막 팔아달라고, 큰아들이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농지는 5억 원 정도의 이제 가격이 나가는 그런 땅이고요. 현금과 유가증권, 이게 이제 평생 동안 비자금으로 모아온 돈인데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최 박사님, 중간에 이런 상황 뭐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보면은 이따금 서울에 가 있는 장남이 뭐 논 팔아가지고 가서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부모님들한테 논 팔아달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뭐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떻든 자식들이 뭐 최근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살려고 이제 대출 받아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아파트를 줄여가지고 저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사례 보시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자식이 어려울 때 지금이라도 내 집 팔아서 줘야 되나? 아니면 안 주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은 자식한테 빨리 증여를 한다든가 상속을 해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든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한 번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러지 않을까. 다 주고 나면은 자식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을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제가 가장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부모들이 이 돈 빨리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고 돈 때문에라도 나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돈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최연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장남이 이제 아마 농사를 짓지 않고 도외지로 나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저나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면 늦게 이 재산을 처분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장남이
상당히 이 절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 경우에- 보이죠.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네,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그 부모들은 처음에 굳은 마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처분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아마도 10중 8구면 한 팔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팔아주지 않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특히 자식이 나가서 도회지에서 사업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한 반 이상 준다고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아버지 마음이 정말 안타깝죠. 예. 예. 이 뭐 항상 딜레마죠. 예, 부모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예, 이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예, 어려움에 처한 자식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부모인데 이제 문제는 재산이 굉장히 넉넉해서 네. 돕고서라도 자기 자신이 생활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예,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자기 자신의 노후 생활을 희생하고 예, 자식에게 미리 물려준다고 하는 거 예, 잘못하면 둘 다 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둘 다 망할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식에게 끌려가는 부모들이 많다. 그렇죠. 현실이죠. 네. 예, 예. 그게 문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위험을 조금 조금 이제 줄여가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약간 법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최현실 씨의 경우에는 유언과 상속은 아니죠. 예,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증여. 예, 이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예. 네. 자, 그럼 우리 법률 전문가에게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증여는 그냥 말로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것도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일단은 아. 예. 글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증여할 때는 꼭 뭐 글로 써서 예. 이걸 너에게 준다, 뭐 이럴 필요 없다. 네. 그냥 주고 말로 하면 끝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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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이제 예, 문제가 예. 없다. 증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 법률 따지면 이제 계약입니다. 뭐든지 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주겠다 해서 받겠다는 사람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증여 계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언은 이제 요식행위가 굉장히 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증여 계약에 있어서는 요식행위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부모가 너 가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는 무슨 얘기 못하냐. 이게 안 그렇지. 통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예. 줬다가 나 마음 바뀌었어. 너 준 거 돌려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여는 예. 계약으로 할 수도,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고 예. 네.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서면이 아닌 것이죠. 예. 서면이 아닌 증여는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식에게 줬다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찾아오면 그렇죠. 그죠? 안 찾아오면 예. 그냥. 안 찾아오면 너 가져간 거 내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네.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뭐 증여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뭐 쉽게 줬다 뺐으면 됩니다. 뺏을 수도 있다. 이행하기 전에.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증여를 받았는데요. 네. 받은 큰 아들이 제 3자한테 땅을 팔아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 다시 제 3자한테 그거 내가 증여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간 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거는 이제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 줬는데 네. 예? 주고 나서는 다시 회수를 못 합니다. 주고 나면 회수. 주고 나서는. 주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 주고 나서는 함부로 회수 못 합니다. 특히 예. 그 사람이 다른 데 팔았다든가 예. 이러면 회수를 못 합니다. 아. 예. 그게 지금 이제 최현실 씨 예를 네. 들어보면 이 맏아들이 농토를 받아가지고서 아마 바로 현금화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제 네. 3자한테 팔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최현실 씨가 뭐 아무리 마음을 네. 돌려먹어도 네. 원상 회복이 안 되는.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냥 물려줘서는 안 되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증여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데 그렇죠. 혹시 세금 좀 아세요?
글쎄, 증여세는 잘 모릅니다. 네. 예, 예. 그럼 제가 우리 최 박사님께 물어보지 말고 네. 우리 변호사님은 뭐 이제 어떻게 세금 좀 아십니까? 조금. 조금 예, 아세요? 요 정도 재산 범위 내에서는 제가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선 제가 이제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증여를 할 때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같은 그런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데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가 이제 세법에서는 좀 달리 다루고 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금은 예. 그 금액 자체로 해가지고 예. 세율을 곱하는 거고요. 예. 부동산은 국세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 기준이 다르다 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내잖아요. 증여는 이제 증여 받은 사람이 되게 내도록 네, 되어 예. 있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두 종류의 세금이 생기죠. 부동산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이거 등록해야죠. 등록세, 취득세죠. 취득세. 취득록세가 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취득록세 문제하고 증여세 문제. 네, 예. 근데 현금은 뭐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금의 세법은 좀 달리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내 다시 뺏어오거나 다시 돌려주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주었다가 뺏었는데 증여세를 두 번 내야 될 경우도 다시 또 있고, 내야 될 수 있고. 줄 때 내고 또 되돌려 받을 때 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취득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증여를 할 때 굉장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증여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현금은 또 제가 이 세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에 상관없이 일단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된다. 그리고 마음 바꿔가지고 내라 그러면 또 증여세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현금으로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증여를 하고 마음을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증여세와 관련된 이런 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세금을 다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이제 세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하여튼 이게 증여하고 관련된 경우 자식이 돈 물려달라, 미리 물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부동산이든지 현금이든지 미리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음 바꿔서 줬던 돈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또 한 번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시간들 이런 것들 잘 우리가 이제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은퇴한 부모들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어려움 겪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미리 재산 물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유 있으면 미리 물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나 자식이 넉넉한데 꼭 미리 물려줄 필요는 없다. 자립할 수 있는데 미리 물려주는 건 별로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금과 관련된 이제 부대적인 그런 문제들을 함께 잘 고려해야 우리가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